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HLB 제가 내일 올려 드리려고 했는데, 네, 그냥 오늘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HLB에 대한 이제 그 질문을 주신 내용이 이제 이거 거래량에 대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, 그 거래량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따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내일 좀 영상 올려드릴까 좀 했었는데, 일단은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주신 게 그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. 그러니까 주가가 빠졌는데 이제 거래량이 좀 많지 않다. 뭐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내용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,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. 매수예요, 매수. 매수 단가. 제가 답을 이렇게 드릴게요. 반등이 나온 자, 어떤 종목이든 반등이 나오는 게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매수한 위치를 뛰어넘는 자리가, 그러니까 뛰어넘는 상승이 나와야지만이 좋은 거예요. 근데 지금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뭐 50% 밀리고 10% 20% 반등이 나오면 와 이거 반등이다. 이거 상당히 좀 좋다. 이렇게를 생각하시잖아요. 그래서 어, 예전에 이건 두고 말을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 좀 그렇지만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저도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했죠. 오래 했을 때 오래 했는데 처음에 이제 20대 초반 때 이제 어떤 이제 전문가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주가가 올라간다. 네,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 전문가분의 말씀을 듣고 매수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 뭐 철없을 때죠. 그러니까 좀 소액이니까 매수를 했어요. 매수를 했는데 저는 이제 손절을 좀 빨리 그나마 쳤는데 40%인가? 예, 40%인가 빠지고 나서 정확하지 않아요. 30 몇 프로인가 49% 빠지고 10% 20%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에서 다시 이렇게 밀리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전문가분이 자, 내가 이거 언제 이거 올라간다 그러지 않았느냐. 이런 얘기를 해요. 근데 최근에도 이런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매수의 매수. 어디에서 매수를 하셨느냐.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죠? 자, 주가가 지금 계속 빠졌어요. 빠지고 반등하고 빠지고 반등하고 빠지고 결론이 뭐죠? 결론이 이거예요. 반등이 나오고 하지만 결론은 빠졌다예요. 그럼 여기에서 반등이 안 나오는 게 더 우스운 게 아닌가요?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등이 안 나온다는 자체는 오히려 이거는 차트고 뭐고가 아니라 기업의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. 여기에서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. 지금 이 모양에서요. 자 보세요. 여기에서 반등이 안 나온다. 이렇게 빠졌는데 예,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줬다라는 것은 빠질 때마다 지금 거래량이 주니까 이거 올라오는 거 아니냐? 올라가죠. 지금 보시면은 이게 올라가잖아요. 여기 보시면 이렇게. 근데 올라가는데 내가 매수를 얼마를 했고 얼마에 매수해서 거기에 있어서 뭐 익절이라든지 매도가 이제 중요한 거죠. 근데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다. 거래량이 난 게 자, 제가 그림을 좀 하나 이제 그려보고 말씀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요. 그러면 자, 거래량이 뭐 줄어요. 이렇게 줄고 빠지고 줄고 빠지고. 그러면 이렇게 빠졌을 때 줄고 올라갈 때 늘지 않아요. 그럼 어떻게 판단하시죠? 빠질 때도 줄지, 그러니까 줄은 상태, 올라갈 때도 줄고,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죠. 근데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조금씩 조금씩 많이, 조금씩 조금씩 많이. 이럴 때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거래량이 그러니까 빠질 때 거래량이 준다라고 해서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일부분만 나온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거래량에 대한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것이 그거죠.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려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지만 빠질 때에 반등이 나오는 거는 뭐 하락할 때 반등은 나오지만 내가 매수한 금액
또는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수익까지 주느냐,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요? 예,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좀 어, 걱정을 더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든 하락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상승하는 조건만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올라간다. 그리고 뭐 거래량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좀 저점이 찍었으니까 이제 올라갈 때가 됐겠지.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. 근데 주식은요,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하락에 대한 원인을 좀 찾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 상승을 못할까라는 거. 그럼 그 이유를 알고 그 원인을 알면 좀 결정을 할 수 있어요.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런 결정을 좀 내릴 수 있다. 자, 그래서 단순히 제가 이제 거래량에 대한 것, 그것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수가 어디이고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더 중요해요. 그래서 무조건 좀 강한 상승에 대한 것보다는 천천히 가더라도 일단 올라오고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좀 쉬어갈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올라갔다가 또 빠질 수도 있겠다. 그러면 어느 정도 익절을 하는, 올라갈 때 반등을 할 때 익절을 하고 또 지켜보고, 그럼 빠져도 부담이 좀 덜 되죠.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완전 진짜 최저점이에요. 여기에서는 빠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.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올라간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그렇죠? 근데 빠지는 게 이상하다. 자, 그런데 빠지는 게 이상하다. 자, 그럼 좋은 쪽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뭐죠? 여기에서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럼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강하신 이 위치,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 위치에서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같이 좀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자,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모든 조건,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만약에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상승 나왔을 때 어떤 대응,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대응, 그런 대응도 좀 필요하고요.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승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체,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응을 좀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지금 상황을 봤을 때, 이건 분명히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딱 판단이 되신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또 매수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근데 어, 지금은 상승에 대한 것만 강하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락에 대한 상승이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 전략을 세우지만 하락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도 반드시 세우셔야 된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승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해요. 안 나오는 게. 근데 그 이상한 현상이 분명히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이런 말씀드리면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매수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올라갈 걸 알고선,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선 매수를 다 이런 자리에서 하셨잖아요. 그렇죠? 마찬가지예요. 이런 자리에서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는데, 매수를 하시고 가장 지금 결과를 봤을 때 가장 후회하시는 게 뭐예요? 이 종목을 괜히 매수했다랑 매도를 빨리 못했다. 이거 아닙니까? 아닌가요?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아닐 수 있어요. 뭐 여기 뭐 갈 건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제가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, 근데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. 근데 저는 조금 의외가 뭐냐면 참 그래요. 이제 제가 차트 분석을 하면 차트 분석이라는 게 뭐죠? 가격이 높고 낮잖아요. 그렇죠? 근데
제가 이제 차트 분석에 있어서 이 가격은 높은 가격이고 뭐 낮은 가격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무슨 바이오 종목을 갖다가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기술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. 빠질 때 거래량이 줄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? 이거 최저점 아니냐? 저는 약간 좀 좀 그래요.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? 지금은 기술적인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기업이 중요하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위치에서는 이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점이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. 다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이럴 때는 올라갈 때는 기업이 좋아서 이런 그리고 이제 또 기업이 좋다라고 해서 뭐 했지만 결과적으로 빠지니까 이제 긍정적인 게 뭐죠?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최저점이다.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것과 상승에 대한 것만 너무 좀 강한 거라는 거죠. 근데 저는 지금은 기업입니다.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선 저는 차트 안 봅니다.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아는 최저점 자리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. 누구나 알아요. 여기는 진짜 저점이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업을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. 지금은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차트를 분석을 하더라도요, 기업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요. 좋은 기업이냐, 진짜 우량한 기업이냐, 조금 어려운, 뭐 좀 안 좋은 기업이냐, 뭐 어떠냐에 따라서 차트 분석이 달라요. 뭐 전저점이다, 전고점이다, 이런 거, 이거는 기업마다 다릅니다. 이거는 제가 공개를 못 하는데, 기업상에 대한 것에 있어서 다 달라요. 그 분석하는 위치가. 전저점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. 올라가서 뭐 전고점에 대한 거 흔하게 아는 그런 것 있지만 기업이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 뭐 많이 올라가 기업이 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올라갔는데라고 하면 기준이 달라지고요. 기업이 상당히 좋은데 가격이 왜 이렇지라고 하면 그 또한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요.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적을 많이 했던 차트 분석은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오늘로써 그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 아예 의미 없는 건 아니죠. 이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. 하지만 저는 기업이 더 중요하다.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차트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는 일단 이탈을 하잖아요. 그렇죠? 제 기준으로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빠진다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겠고 올라와서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고 기업에 대한 것을 실적이 좋아진다. 그리고 긍정적인 뭔가 이렇게 나오고 뭐 최대 주주의 뭐 이렇게 물량도 좀 늘어나고 그런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좀 좋은 내용 그리고 다음 주에 좀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